이제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기출문제 봅시다. 594페이지. 계산은 1276. 자, 4번. 다음 자료 보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장부상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신고 조정에 의하여 송금에 산입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아니에요. 퇴직연금 충당부채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죠? 문제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 안 하고 있다면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문구지만 퇴직연금 충당부채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쓸모없는 정보예요.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 변동 내역을 보면 이 충당부채 변동 내역이 있네요. 정기 2월 된 게 1,500만 원이 있고 기초죠. 그리고 올해 설정 하나도 안 했네요. 그럼 기말은 1,500이겠죠. 이해가셨죠? 또 정기말 한도 초과가 기초가 부인액이 0원인데 올해 설정도 안 했으니까 올해 단기말도 0원이겠죠.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0원이겠죠. 자, 그리고 3번에 결산일 현재 정관 및 사교에 의한 임직원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임직원 퇴직급여 추계액은 5천만 원. 그럼 얘가 크니까 이거 쓰겠네요. 자, 다음 퇴직연금 운용자산 변동 내역은 얘가 차변 계정이니까 기초가 있고 얘가 납부한 거고 얘가 지급한 거죠. 지금 1,500이 지급한 거죠. 자, 다음 퇴직연금 부담금 내역에 직전 3년도 말 현재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6천 있다. 이건 세법상 퇴직연금 부담금 내역에 쓸 거고 이 중 당해 사업년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은 1,500만 원이며 퇴직급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설정할 때는 비용 처리했으니까 지금 얘는 비용 처리한 건 부인할 거다. 그걸 한 번 더 강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보 다 파악했으니까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가서 자, 먼저 우리 추계액은 1번에 동그라미 3번 1억 원이 추계액을 쓸 거죠. 자, 퇴직급여 충당금 단기말 잔액은 1,500만 원 그대로고 단기말 부인액은 없죠. 기초도 없고 올해 설정도 없고. 자, 그럼 이제 아래쪽 입력은 끝났고 자, 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 내역 2번 자료에서 기초가 6천만 원이고 그리고 단기에 우리가 해약한 거 지급한 게 1,500만 원, 올해 납부한 게 2,500만 원. 그리고 3번에 동그라미 1번 자료로 여기 14번에 6천만 원이다라고 쓰면 얘는 끝났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정해야 될 건 두 개 있네요. 올해 설정했던 거 2,500 한도 괜찮으니까 2,500 송금 산입하고 1,500만 원 해약한 거 추인해주고 시험 때 이렇게만 나오면 딱 좋겠죠. 자, 조정 등록해서 올해 납부한 거 퇴직연금 송금 산입 2,500만 원 유보 발생 그리고 차감 조정에 퇴직연금 지급 1,500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 끝이고 다음 633페이지 1279 4번 문제예요. 당사는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별도로 설정 안 한대요. 그럼 이제 아래 충당금 아래쪽 잔액은 신경 안 써도 되고 하지만 추계액은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자, 퇴직연금 관련 내역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초잔액이 있고 올해 납부한 거 불이백이 3천만 원, 단기 퇴직금 지급액이 1,500만 원인데 당사는 현금으로 4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연금에서 지급했다. 그럼 나머지 연금 금액 1,100만 원만 해약액이죠. 이해가셨나요? 1,500인데 400은 우리 회사가 줬고 올해 추가로 발생한 건가 봐요. 그리고 해약액은 그럼 1,100만 원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기말 잔액은 필요 없고 전기 자적 을표에 퇴직운용자산 1억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 예, 전기말 송금 산입한 금액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거고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4천. 이건 꼭 있어야지 한도가 살아나는 거니까 추계액은 써주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정보 봤으니까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가서 자, 먼저 추계액이 1억 4천만 원이고 충당부채는 안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 쓸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럼 1번 가서 기초잔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올해 불이백이 납입액이 3천만 원이고 해약액이 우리 지급액 중에서 1,100만 원 우리가 해약한 거고 다음 우리 양가로 2번 자료에서 1억 2천만 원 써주고 막상 문제로 보니까 좀 더 쉽죠. 기본 예제 때보다 내 생각인가요? 눈빛이 방금 영혼이 없었어.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정액하고 해약액하고 이 두 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조정액 우리 송금 산입하고 3천만 원 그리고 방금 해약한 거 1,100만 원 유보 감소. 하셨나요? 이렇게 하면 자, 예 끝났고 계속 문제가 이런 식이면 지루하겠죠. 그래서 더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자, 667페이지 1282 1282 667페이지 펴셨나요?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퇴직금 추계액이 기말 현재 직원, 임원, 전무원 말이 왜 이래? 퇴직 시 퇴직금 추계액이 3억 2천만 원이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기초퇴직급여 충당금 3천, 그리고 정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이 600. 일단 기말 잔액은 안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조회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기초니까. 근데 내용 보면 또 기말 잔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단기 퇴직 현황의 2020년 퇴직금 지급액은 총 2천만 원이며 전액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기하였다. 여기서 정보 좋네. 기초가 3천인데 2천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기했으면 1,000만 원 남겠죠. 그러면 일단 이 정보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1,000만 원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죠? 어떻게 1,000만 원 됐는지 이해가시나요? 자, 다음 퇴직연금 수령액이 400이 있네요. 제가 왜 했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지금 전부 다 2천만 원을 다 상기했는데 이 중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됐던 게 400이 있었나 봐요. 이해가셨나요? 지금 이런 붕괴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붕괴가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2천만 원인데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칸이 뭐지래 자산이 얘가 지금 금액이 방금 400만 원이고 나머지 돈만 우리 회사가 지급하나 봐요. 이해가셨나요? 이해갔나요? 오케이? 그럼 지금 과거에 우리가 그 비용으로 인정할 때 가입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나 봐요. 그리고 부인됐을 거는 이건 거잖아. 지금 여기에 문제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시작할 때 3천이었는데 부인액이 600이면 2,400은 인정했던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기초 잔액이 3천인데 이 중에서 부인액이 600이니까 2,400은 시인한 거죠. 시인액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 지급하는 걸 2천만 원 지급하는데 400만 원을 얘를 수령했다는 건 1,600은 여기 있는 1,600은 과거에 시인한 거고 이 부분은 부인했던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과거에 납부한 게 600, 600, 600, 600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근데 지금 얘를 2천만 원 쓰면서 얘 400이고 보통 예금이나 뭐 어떤 돈으로 1,600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셨나요?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전액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상기했다 그랬는데 퇴직연금하고 400 운용자산이랑 400을 지금 해약해서 줬다라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죠. 퇴직연금 수령액이. 이 분기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400만 원만큼 이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조정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두 개 생각해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부인한 금액이 600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400만 원만큼 실제 퇴사돼서 400은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송금으로 되는 거니까 부인액 잔액은 얼마가 되죠? 단기말 부인액은 200 되겠죠? 600인데 400만큼 씩 넘어왔잖아. 부인액은 200이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조정이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일단 부인액 추인되는 것 때문에 이 조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얘 때문에 얘가 들어오겠죠. 오케이? 이해가셨죠? 다시 컴퓨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야기한 게 부인액이 600인데 이게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섞여 있는 거니까 실적 퇴사라서 해약한 거 400이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3억 2천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0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단기말 부인 누계액이 600이었는데 지금 400만 원이 실적 퇴사로 빠지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번 줄은 거 이해 가셨나요? 정말 이해 갔나요? 이해 갔으면 이 조정해야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설정할 때는 송금물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가 됐던 걸 여기서는 직접 입력해야 돼요.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가 났던 거 400만 원 유보 감소로 추인해 주는 거죠. 이렇게 추인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액 400 줄었잖아요. 부인액 400 줄은 만큼 추인해서 빼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오케이? 일단 이것만 따로 생각해내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것만 생각해내면 돼요. 자, 그럼 아직 문제 다 안 봤죠? 퇴직연금은 기초잔액이 2억 3천, 확정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하고 있으며 전기분까지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된 건 2억 3천. 그리고 단기 회사의 퇴직연금 불이익액은 5천. 그러면 퇴직연금은 기초가 이만큼, 그리고 수령 해약한 거 이만큼, 그리고 납부한 게 5천만 원. 이게 지금 장부상 잔액에 쓸 금액이죠. 그럼 여기에 기초 2억 3천, 해약액이 400, 납부액이 5천. 그리고 신고 조정했다고 2억 3천 이야기해 주니까 얘 쓰고. 됐나요? 그럼 이제 지금 얘는 조정했으니까 이제 조정할 거는 이하고 이하고 두 개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얘 퇴직연금 납부한 거 5천만 원 유보 발생이고, 그리고 우리 해약한 거 400만 원 유보 감소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얘 두 개 들어왔잖아. 방금 두 개 들어올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얘 추인해 주는, 얘 줄이면서 이 부인액 줄이면서 얘 추인해 주는 거, 이걸 빠뜨리시면 안 돼요. 가시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이제 기출문제 있는 거
같이 봤어요. 자, 이제 우리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좀 같이 봅시다. 우리 460페이지를 펴보시면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있죠. 여기에다가 이론 페이지 컴페어 시켜 두세요. 159페이지. 우리 159페이지 내용부터 같이 보고, 그리고 또 실기는 오늘 안 볼래요. 실기 봐봐야 우리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우리 주말 별로 안 좋아. 자, 대신 우리 이번 주말에는 지금 우리 한 거 해봐야 본격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숙지하셔야 될 게 서식 4개예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자, 이 4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 숙지하고 오세요. 이 4개 중에 한 문제 나와요. 이 4개 중에는 그럼 한 문제면 6점이잖아. 그러면 뭐 노력 대비 할만하죠. 범위가 좀 많은 것 중에 나오는 게 2-3개가 있고 좀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나올 만한 거는 시간적으로 좀 할애를 해가지고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그 처음에 했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2회차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 퇴직연금도 이제 종종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좀 안 나와서 또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하고 지금 하는 대손 충당금 있죠? 얘는 나오는 횟수 과목별 세무조정의 1등 지금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쭉 해놓고 제가 대손 충당금까지 하고 접대비만 살짝 보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지금처럼 막 어떻다고 변수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으면 아 이거, 한 번 들으면 아 이거, 그리고 다음에 보면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될 만큼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요. 왜냐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대손금이라는 거 볼게요. 자, 우리 그 대손 세액 공제 있죠? 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대손 세액 공제 신고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왜냐면 대손 세액 공제 신고하는 거는 부가가치세법이잖아요. 그래서 과세 거래이고 부가가치세 있는 걸 가지고 못 받게 된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얘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짜 돈 못 받게 된 건 다 대손이야. 그게 기준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손의 의의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대손에 대해서 우리 조건이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약정에 의한 포기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제가 물건을 여러분한테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저한테 지금 990만 원만 준 거예요. 그럼 10만 원 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1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하고 전화했더니 저한테 내일 1억 발주할 거래. 10만 원 이야기 못 하잖아. 그래서 10만 원 포기하게 된 게 이제 우리 엄마와 관련 있게 포기한 거, 이건 접대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접대비가 되는 거고. 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업무하고 관련 있게 거래처의 채권을 포기하게 된 건 접대비예요. 지금 우리가 대손에서 지금 업무하고 관련 있게 채권 포기한 걸 약정에서 포기한 걸 제가 접대비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접대비 조정명세서에서 이걸 대손 처리했으면 대손 충당금에선 대손금을 안 보고 접대비에선 대손상각비라 처리해도 접대비를 끌고 갈 거예요. 둘 다 비용인데 왜 그 짓 하냐면 접대비는 한도가 있고 대손 충당금은 사유만 맞으면 한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자기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보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엄마하고 관련 없는데 포기했다면 기부한 거지. 대손은 엄마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 존재니까. 자,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으로 기속자들한테 그냥 소득 처분해 버릴 거예요. 비용 인정 안 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특수관계자하고는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는 전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뭐 단 하나도 웬만하면 아니 싸게 사왔대 인정 안 해요. 시가에 비싸게 사와도 인정 안 하는데 싸게 사와도 인정 안 해요. 나쁜 생각 같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대손 요건과 기속 시기가 있는데 자, 우리 대손 충당금은 결산 조정 사항이죠. 맞잖아. 추년 경비니까 결산 조정 사항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결산 조정 사항인데 강제 신고 조정 사항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대손금 요건과 기속 시기 적혀 있는 곳에 보면 자, 이 대손 사유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채무자 파산 적혀 있는 것 결산서에 써야지만 인정하는 결산 조정 사항인데 소멸시효 완성 채권 신고 조정 적혀 있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신고 신고 조정 사항 적혀 있죠. 근데 또 아래 부도에 대해서는 결산 조정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의 차이가 뭐냐면 결산 조정은 너 못 받을 거야. 못 받게 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 조정 사항은 너 죽어도 못 받아 그 이야기예요. 신고 조정 사항은 죽어도 못 받았는데 여기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적혀 있는 곳에 앞에 강제자를 적어두세요.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우리 소멸시효 완성 있죠? 우리가 소멸시효 완성됐는데 올해 대손 처리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세법이 세무상으로 대손 처리 먼저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부도라는 게 있죠. 부도. 자, 부도는 우리 회계 때 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세 때 공부한 것처럼 부도 6개월이 경과해야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걔네들이 따라 쓴 거예요. 따라 쓴 게 아니라 인용해 그대로 가지고 인용해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도 부도 나면 부도죠. 6개월 경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음하고 수표만 부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아니고 부도라는 글자를 찾아야지. 자, 그리고 우리 저당권 이런 건 대손세 공제 신고할 때 뭐 많이 본 거니까 자,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 우리 흔히 말하는 소액 채권이라고 사유 쓰는 건데 얘가 30만 원으로 오른 거 알고 계시죠? 저희 부가가치세 할 때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이 채권들은 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되는 것도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자, 그럼 우리 아래 대손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없는 채권을 볼게요. 첫 번째가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 있죠. 자, 구상채권이 뭐죠? 이런 걸 구상채권이라 그래요. A, B, 우리 회사가 있어요. 얘 둘이가 서로 거래를 하는데 얘가 내 아는 사람이라서 내가 얘한테 보증을 서줬어요. 보증을. 그런데 얘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신 얘를 상환을 해야 되겠죠. 상환하면 나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얘한테 보면서 너 어떻게 나도 망했어 하고 울고 있을 거야? 그거 아니죠? 얘한테 돈 달라고 하겠죠. 이게 구상권 행사하는 거예요. 구상권. 이게 구상채권인데 이건 대손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채권이 아니다. 또 두 번째에 특수관계자에게
업무하고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가져갔는데 돈 안 준다고 대손 처리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 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매출채권. 매출채권의 세액, 매출세액. 대손세액 공제 받았으면 그 세액은 대손 당하는 거 아니잖아. 매출 세액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대손세액 공제 받은 세액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넘기면 또 왜 이래? 자, 대손금의 세무처리라고 적혀 있는데 참 이상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 본책에도 지금 실기압 쪽에도 잘 적혀 있어서 대략적으로 있는 부분만 보고 저쪽으로 넘어갈 건데 이 대손 세무 처리는 넘어가서 봅시다. 자, 먼저 이제 대손 충당금 적혀 있는데 자, 대손 충당금은 우리는 회계 때하고 다르게 총회법을 써요. 설정하는 걸 총회법. 그럼 보충법하고 총회법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100이라는 금액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잔액이 60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잔액이 이렇게 60이 있으면 여기에 40을 어떻게 만들어서 100을 채워 넣을 거냐라는 건데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설정액 100 나왔으면 잔액 빼서 나머지만 플러스 40을 해서 여기 채워 넣는 게 보충법이죠. 그런데 총회법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시작할게 첫 번째가 이 잔액을 먼저 마이너스 60을 빼내버려요. 60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전액을 플러스 100으로 해서 다 집어넣어서 100을 만드는 거예요. 60 빼놓고 100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100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법인세법은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설정할 때에 차변의 대손 상각비 얼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얼마가 이렇게 분계를 하죠. 그러면 지금 이 60 남은 건 전기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비용 다 취소하고 올해 전액 다시 비용으로 설정해 넣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올해 거 끝나면 올해 건 다시 또 다 정리해 놓고 다시 또 내년에 다시 설정하면 그 해 것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깔끔하게 끝나겠죠. 근데 왜 굳이 그럼 이게 깔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매년 설정할 때마다 한도 초과가 떠요. 그러면 그 한도 초과까지 전부 다 취소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굳이 그 한도 초과를 끌고 가면서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한도 초과를 다시 추해 넣고 이거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에 한도 초과 났죠. 다음 연도에는 전부 다 추해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총회법이니까. 그리고 올해 다시 시작하면서 올해 한도 초과 났으면 또 올해 한도 초과한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총회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냥 그날 그해 것까지 정리하고 끝내고 올해 거는 올해 거 다시 가지고 치자. 그래서 한도 초과의 연속이에요. 한도 초과. 그럼 제가 지금 한도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 아래에 대손 충당금 한도 계산하는 게 세법은 계정 과목 관심이 없어요. 계정 과목 우리 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별로 각각 짝지가 있으니까 채권별로 하는데 세법은 그냥 총액 가지고 가는 거예요. 채권 총액.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하겠다고 한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 총액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자, 아래 설정률이라고 적혀 있죠. 설정률. 이 설정률은
1%와 대손 실적률 중에 큰 걸 사용해 줄 거예요. 큰 걸. 그럼 1%하고 대손 실적률이라는 건 실제 대손이 발생한 비율. 그럼 실제 대손이 발생한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정기말 세법상 채권 잔액분의 단기 세법상 대손 시인액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곱하기 100 해야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이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우리 대손 실적률 구하는 공식인데, 자,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고 넘어가자는 게, 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외워야 돼요. 시험 때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손 실적률을 알려주면 좋고, 안 알려주면 계산해서 이거 두 개 중에 여러분한테 얘가 2%다. 그럼 실적률 선택하고 2%로 해서 가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뒤에 있는 한도 계산부터 전부 다 틀리니까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회계상이 아니고 세법상이니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죠. 이 서식을 시험에서 자주 내는 이유는 똑같은 서식이 연달아 3번 나와도 문제가 틀린 문제예요. 문제 냈으면 포인트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래서 문제 내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 내도 되고 저쪽에 내도 되거든. 그럼 두 문제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실적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제 두 개 중에 큰 걸로 한도 계산해서 올해 설정하는 거에 한도초과 계산도 할 거고, 전기에 우리가 한도초과 난 거는 없애버리고 추인해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계속 리사이클을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3번에 보시면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범위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 범위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적혀 있는 건 부가가치세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가 나의 채권 성격이 있는 건 전부 다 대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돈이든 뭐든. 자, 그럼 이걸 기억할 게 아니라 161페이지에 안 되는 제외 채권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우리 시가 초과 금액의 상당 채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더 많게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은 초과된 채권들 있죠. 또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그리고 할인 어음 혹은 배서 양도한 어음, 그리고 구상권 채권의 어음, 이런 것들은 우리는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으로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흘러가듯이 이야기했죠. 자, 이것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냥 실기 쪽으로 다시 와서 실기 쪽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460페이지로 와서 자, 460페이지에 오면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채권 범위는 매출 채권이든 대여금이든 아니면 미수금 같은 기타 채권이든 전부 다인데, 자, 이제는 우리 실기하면서 볼 거니까 체크해 드릴게요.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송금 산입 제외 채권에 있어서 구상 채권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두 번째 특수관계자에게 업무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있으면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이 될 거예요. 송금 산입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 매출세액이 있다라고 하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글자가 있으면 우리 대손 인정 안 하는 채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돌려받았으니까 대손 당한 거 아니죠. 또 할인 할인, 그리고 배서 양도한 거, 그리고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양도 시가초과에, 그리고 약정에 의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거 있는데, 자, 지금 위치 좀 이상하게 제일 아래에 당구장 표시가 있죠. 당구장 표시 있죠.
아래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당사자와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적혀 있는데 얘가 바로 위에 적혀 있는 글자가 좀 묘하게 적혀 있어서 제가 뛰어넘었는데 이거예요. 동일인에 대한 아이고,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외상 매출금. 우리 시험에서 쓸 거는 얘예요.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외상 매입금 같은 회사한테 외상 매입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하기로 했대. 그럼 대손총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그거 뺀다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동일에 대한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기로 한 채권 적혀있으면 빼면 돼요. 빼면 이거 하나 더 같이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쓰지. 이 악필이 쓰는 거는 나오니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손충당금 범위 적혀 있는 건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설정률 구하기 위해서 실적률은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자, 이 실적률을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럼 세무조정 가지고 좀 보면 자,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게 차변에 대손상각비 얼마 대변에 대손충당금 얼마 이렇게 처리하죠. 그래서 표현하기는 대손충당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비용 처리한 걸로 봐요. 얘가 생긴 만큼 비용 처리했거든.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한도 초과되면 송금 불산입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 얘는 유보 발생으로 할 거예요. 유보 발생 이렇게 조정을 할 건데 자, 이건 우리가 총회법을 써서 올해 끝나면 내년엔 새로 시작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이 한도 초과는 자, 얘 기억해 두세요. 차기의 자동 추인 항목이에요. 차기에 자동 추인할 거예요. 자, 차기에 자동 추인 된다라는 건 아무 말 없이 전기의 한도초가 얼마 있더라 이렇게 다른 문제도 적혀 있으면 올해 반대로 송금산이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마이너스 유보 감소를 쓰란 이야기를 우리 전기의 대손 충당금 한도초가 얼마 있었다 그렇게만 적어놔요. 그러면 알아서 추인해라 그 이야기예요. 차이에는 자동으로 추인되는 거니까 자, 지금 자동 추인 항목 우리 공부할 게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차기에 자동으로 추인해야 되는 거. 자, 지금 그게 지금 461페이지 위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461페이지 위쪽에 적혀 있는 내용. 자, 다음 대손금 처리 및 세무조정 적혀 있는데 대손금 처리 및 세무조정 얘는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대손충당금 먼저 끌어쓰고 나머지는 송금 계상한다는 게 대손상각비 처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대손금의 범위에서 신고조정사항에 강제사항이 적혀 있죠. 강제신고조정사항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얘는 옆에다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우리 성립일에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성립한 날에.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적혀 있는 채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두세요. 소멸시효 성립일에
송금 처리를 꼭 해야 돼요. 송금 처리를. 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장부에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세법은 소멸시효 완성이기 때문에 강제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 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마이너스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하면서 다음 뭔 짓을 하냐면 세법상 채권 잔액을 감소시켜 버릴 거예요. 못 받게 됐을 때 분계가 채권 줄이면서 비용 처리하잖아. 대손충당금이들. 근데 그 짓 안 했잖아. 그래서 세무 조정도 하고 송금 처리해버리고 세법상 채권 잔액도 줄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세법상의 장부에서는 분계해버린 효과를 낸다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표현할 때 이번에 또 세법상 채권 잔액을 이야기하고 있죠. 얘 따질 거니까. 자, 얘도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친구예요. 자, 나머지는 뭐 우리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줄만 꺼놓고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제일 아래 보시면 계산조정상이 제일 아래 보면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 중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상 잔액을 계산상 대손금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1,000원 비만 금액 공제 줄 거 넣으시고 별표해 놓고 이제 이거 다음 주에 부도가 나면 비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 비만 기록 비만이라는 것 망자가 잊을 망자예요. 잊지 않으려고 1,000원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얘를 1,000원 공제하고 대손 처리하라는 건 부도가 100만 원 났는데 99만 9천 원만 대손 시인하고 1,000원은 부인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이 1,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제가 또 설명드릴 거고 대손 충당금은 다음 주 1교시 2교시 정도 할 거예요. 이 정도. 자, 주말에는 지금 대손은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얘는 한 번 듣고 그럼 똑같은 말 또 들으면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런 말 했는지 두 번째는 더 이해가 갈 거라서 그냥 한 거고 우리는 퇴직급여 그 퇴직연금 부담금까지는 좀 봐주셔야 돼요. 정말 어쩌면 다음번 수업 세무일급도 우리 학원에 내가 또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때 또 보면 너무 정들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 추워서 파카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 끝내기 위해서 우리 주말에